데일리 브리핑. 네,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히 해외 자산 신고와 해외 부동산 처분에 대한 소득 신고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자산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해외에 그 다양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의 재산은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금융자산. 그래서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그 은행 계좌, 그러니까 체킹 어카운트라든지 세이빙 어카운트라든지 또는 이제 증권 계좌라든지 연금 계좌 또는 이제 보험 계좌 이런 것을 해외의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두 가지 신고 대상을 두 곳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재무국으로 1만 달러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재무국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말에 싱글의 경우 5만 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그리고 연중에는 7만 5천 달러 또는 15만 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연방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은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외국 돈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이런 질문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도 금융자산에서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있든 이것은 이 자체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선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 부동산 자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법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의 지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라는 걸 많이 주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전세 돈을 내가 받아서 은행 계좌에 넣어놨다면 그 전세금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자체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도. 물론 이제 거기에 전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네네. 근데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세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동산, 미국에 따지면 이제 몰기지나 마찬가지인데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돈을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다는 그 정보 자체를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은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렌탈 인컴이라고 하죠. 임대소득. 네. 그 임대소득을 한국에서 벌었어도 신고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미국 국세청에 또 신고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시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해외에서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연방 그 세금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이랬을 때 그 손실이 발생됐던 이익이 발생됐던 미국의 렌탈 프로퍼티를 처분해서 발생된 손익을 신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신고해야 된다는 것. 즉 그러니까 원가하고 매가 차액을 신고를 해서
그 이익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미국에 또는 주정부에 연방정부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는 그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연방국세청으로부터는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부담하는 연방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어떨 때는 이제 뭐 낼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주 정부 세금은 이런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50개 주는 세금이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또 세율이 주마다 전부 다르죠. 네네. 따라서 본인이 거주자로 정의가 되는 그 해당 주의 주정부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약해서는 NIIT라고 하는데요.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3.8%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서 최대한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부동산을 처분해야지, 처분을 다 해놓고 나서 상담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세금을 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해서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세금을 전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신고하는 거, 그 모든 것이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신고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있고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해외 금융 자산 신고라는 것은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고, 그런 해외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이런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처럼 또는 비즈니스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신고하는 것처럼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해외에 예를 들어서 골동품으로 가지고 있거나 보석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지금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질문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고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자산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골동품이나 보석이나 뭐 수집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것을 처분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골드바 또는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돌반지라든지 뭐 네. 이런 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골드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하, 또 그게 또 다르네요.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있는 거와 그냥 바만 갖고 있는 거하고. 네. 네. 왜냐하면 서티피케이트는 증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금융 자산으로 취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꼭 명심해 두셨다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확인하신 후 신고해야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 기업의 주식이나 뭐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도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그 주식이나 채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자산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융 자산이 이미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계속 신고를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신고가 안 돼 있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새로운 금융 자산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해외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그 역시도 신고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이제 뭐 군인으로서 재직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후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한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에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받을 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처럼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은요. 미국 납세자이긴 한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외 금융자산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득세 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연방국세청으로 신고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서인 8938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핀센으로 보고하는 재무국으로 보고하는 그 FBAR, 그러니까 1만 달러 이상 해외에 그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 이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재무국에 해외 금융자산 신고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납세자로 매년 이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안 했다, 누락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처벌까지 받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가 시작되었던 2009년, 10년, 11년 이럴 때 참 그 질문이 많았고 고민들이 많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은 계속 아직도 뭐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이민은 여전히 있고 또 이런 정보를 새로 접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몰라가지고 그동안 보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상담받아서 결정 지키를 권장을 드리고 간단한 답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국세청에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